저번에 첫 방송 때는 소금으로 나만에 맞는 간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소금을 이용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채소국, 수프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보통 국이나 찌개, 그 다음에 수프를 끓이실 때 맛을 내는 방법, 뭔가 맛국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어패류나 동물성 식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채소와 소금만으로도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맛에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소금을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국물의 맛, 그 다음에 그 소재의 풍미, 그 다음에 식감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채소국을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보세요. 자, 오늘 사용하는 채소는 감자, 당근, 그 다음에 양파, 마늘 두 쪽,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나 다른 뭐 버섯 종류 아무거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 총 채소의 양이 전부에서 총량에서 50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충분해요. 감자가 없으면 단호박도 괜찮고요. 뭐 양배추 남은 게 있으면 양배추 남은 것도 넣고요. 요 표고버섯 대신에 새송이버섯이나 팽이버섯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채소를 양만 맞춰서 500g 준비해 주시고요. 마늘 풍미를 내고 싶어서 마늘 2토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늘은 칼집만 낼게요. 마늘은 이렇게 칼집을 내서 쓰시면 마늘의 은은한 풍미만 즐길 수가 있어서 강한 맛이 나오지 않아서 좋습니다. 예. 자, 달궈진 냄비에 기름을 두르시고 먼저 마늘을 넣을게요. 약간 기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울여 놓으시면은 마늘 향이 훨씬 더 잘 전달되겠죠? 좀 지글지글 끓으면서 마늘의 향이 전달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할게요. 이렇게 마늘이 갈색이 나도록 구워졌으면은 이제 양파부터 넣겠습니다. 양파에 어느 정도 기름이 돌면 이번에는 당근, 당근이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근을 밑에다 두고 먼저 볶았던 양파를 위에 덮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중에 넣은 감자를 밑에 깔고 먼저 볶은 당근과 양파로 위를 덮습니다. 표고버섯은 그냥 넣으셔도 돼요. 자, 이제 소금을 지금 넣을게요. 어차피 물을 부어서 국을 끓일 거라서요. 소금을 좀 센 듯하게 넣으셔도 이게 맛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강하게 넣어주세요. 불을 약불에 맞춰 두시고요. 불을 조절이 잘 안 되시면 끄셔도 돼요. 잔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끈 채로 이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왜 지금 소금을 넣게 되냐면요. 꼭 모든 국이나 숲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자, 오늘 끓이는 이 베이스가 되는 국, 스프는 채소의 식감을 살리고 국물에는 채소의 본연의 깊은 맛을 우려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먼저 쳤어요. 소금을 먼저 치게 되면은 소금에서 뭐가 나오죠? 수분과 함께 맛이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분과 본연의 맛이 배어나도록 잠깐 기다리고요. 그 대신에 이 채소가 가진 그 살, 그러니까 채소의 그 식감은 단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끓여도 물러지지 않는, 뭉개지지 않는 그러한 맛이, 식감이 남게 됩니다. 자, 이대로 좀 두었다가 물을 부을게요. 무슨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원래는 이게 지금 소금을 지금 쳐갖고 기다리는 거잖아. 네. 그러면 애가 살이 단단해지거든. 그리고 맛은 배어나고.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식감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국물은 얘 본연의 맛이 나오고 하는 그런 스프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요리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 포타주라든지 죽을 끓일 때는 아예 이게 뭉개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소금을 처음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뭉개진 다음에 마지막에 쳐야 된다고. 죽은 다 마지막에 다 완성된 다음에 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 그러니까는 충분하게 재료가 다 완전히 여기 으스러진 다음에 소금을 치는 것과, 그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이제 쑥 같은 거나 뭐 카레라든지 뭐 이런 소재가 남아있을, 이렇게 식감이 남아있어야 되는 경우는 소금을 미리 쳐줘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수분이 조금 배어 나왔어요. 땀이 났다 싶을 정도인데요. 자, 이 정도가 되었으면은 이제 정말 이제 막국물이 아니고 물만 부어서, 네, 차가운 물이에요. 자, 아까 채소가 총량이 500g이라고 했는데 물은 1리터를 붓겠습니다. 1리터를 붓고요. 자, 끓이겠는데, 자, 조리의 기본 원리를 또 알려드릴게요. 뭔가 국을 끓일 때, 예를 들어서 쇠고기 묵국을 끓인다든지 미역국을 끓인다든지 그 국물과 함께 국물이 맛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끓일 때 불의 원리는 이래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끓어오르기까지의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센 불에서 하시면 안 돼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낮은 온도부터 시작을 해서 중온, 그 다음에 고온으로 올려주시는 게, 시간을 천천히 두고 오랫동안 끓여주시는 것이,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끓여주시는 것이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센 불에서 단시간에 빨리 끓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부족한 간을 마지막으로 또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저는 세 번을 넣을게요.
그리고 뭐 취향에 따라서 후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후추 조금. 자, 먹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채소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대로 살아있고 국물은 채소의 그 본연의 맛이 잘 배어나와 있어요. 국물 너무 맛있어요. 베이스를 알려드렸거든요. 채소국의 베이스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거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토마토를 잘 갈아서 토마토 스프를 끓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카레 풀면은 카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두부도 좀 넣고 된장을 풀면은 된장찌개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기본이 되는 거 이것만 잘 마스터해 두시면은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 기본 채소국입니다. 진짜 맛있어. 정말.